전기 에너지는 전기를 공급하면 이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된다라고 말하잖아. 우리 전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전기에서 배우는 게 전류, 전압 이런 거 배웠죠. 전류는 전기가 흐르는 걸 전류라고 하고요.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뒤에서 누가 밀어줘야 돼. 그지? 걔가 뭐였지? 그게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이 세면 전류가 많이 흐르지? 생각해보면 전기 에너지는 그래서 전압이 세면 전기 에너지도 센 거야. 맞죠? 전압이 세다. 전기 에너지가 센 거고요. 전류가 많이 흘러도 전기 에너지가 많이 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흘려보내도 전기 에너지가 많이 모이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모두 비례하게 됩니다. 전기 에너지 공식이 그래서 전기 에너지 공식이 V 곱하기 I 곱하기 T로 들어갑니다. VIP, 책에 써놓자. 전기 에너지 정의만 나와 있잖아. 전기 에너지,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V 곱하기 I 곱하기 T로 미리 써놔. 셋에 모두 다 비례하기 때문에 셋 다 써놓으면 돼요, 일단. 저걸 써놔야 나중에 맨 끝에 소비 전력 할 때 되게 편해. 소비 전력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전기 에너지란 당연히 에너지를 말을 하고요. 자, 공식적으로 VIT라는 공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먼저 알고 시작을 합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볼 거야.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전기를 생산한다, 또는 발생시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기를 어떻게 만들까? 전기를 만드는 장소도 있죠. 발전소라고 있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굉장히 많아요. 지열발전소, 발전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소에서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 거냐? 원리가 오늘 나와요. 원리가. 전기를 만드는 원리가 뭐냐? 원리의 이름이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패러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진 원리인데 저 원리 덕분에 전기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야.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림을 봐. 얘가 누구냐면은 코일이야. 코일. 코일의 정체는 구리선이에요. 구리로 만든 선. 구리. 이 구리선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지금 구리선을 갖다 놓고 여기 이건 검유계야. 검유계. G라고 써있는 건 검유계. 검유계라는 건 검사하는 거야. 뭐를? 전류를 검사하는 장치야.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그냥 검사만 하는 장치야. 그럼 코일에다가 검유기만 연결을 딱 했어. 전원장치가 있어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장치 없잖아.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어. 현재까지는. 근데 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 코일에다가 전선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다가갔더니 검유계가 돌아가. 뭔 소리야? 전류가 흘러. 자, 코일과 검유계에는 당연히 전류가 현재 안 흐르고 있는데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니까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전류같이 흐른다면은 이 전류를 모아서 축전기에다가 저장을 하면 전기를 만든 거야. 자석을 왔다 갔다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충분한 전기가 모이겠죠. 전기 만들었어. 충전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신기하죠? 코일과 자석만 있으면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를 만들려면 건전지 사야 되고 프로펠러 돌려야 되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전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 그래. 왜 전기가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코일의 입장에서, 구리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봐봐.
얘가 지금 멀리 있었을 때를 한번 가정해볼게요. 멀리 있었을 때, n극이 여기 있었을 때, 멀리 있었을 때가 1번, 가까이 왔을 때가 2번이라고 한다면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라는 게 나갑니다. 자기력선이 나가. 자석에 자기장이 존재하고 자기력선이라는 게 나가는데 멀리 있을 때는 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한 개밖에 안 지나가는 거 보여요. 근데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다가오면 얘도 지나가지만 아까 옆으로 삐쳐나갔던 양쪽으로 뻗어나갔던 것들이 이 안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아까는 내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자기력선이 3개나 됐잖아. 그게 싫은 거야. 코일은 그걸 싫어합니다. 쌤 이럴 때 코일의 이런 이상한 성질을 지읒, 리을 같은 성질이라고 말을 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가 맞아요. 되게 막 이런 거야. 가까이 다가오면 싫어! 밀어냅니다. 꺼져! 이렇게 밀어내요. 그래서 얘가 다가오면은 밀어내고 싶어서 여기다 무슨 극을 만드냐면 n극을 만듭니다. 기억나나? 오른손 법칙? 그러면 n극을 위에 만들려면 전류가 이렇게 여기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위를 n극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쭉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때 흐르는 전류, 자석을 가까이 했더니 위에 n극을 만들고 아래를 s극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한다.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불러줍니다. 유도된 전류. 자석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유도된 전류라고 말을 해요. 왜 전류가 흐르냐라고 했을 때 위에가 n극이 생기면 자기가 뭘 만들어내? 자기력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 봐봐. 아까 멀리 있을 때는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하나였죠. 근데 가까이 오면 몇 개 지나간다고? 3개 지나가지. 너무 2개가 증가했잖아. 2개 증가한 걸 없애고 싶은 거야. 자기 몸속에 이렇게 통과하니까 없앨래 하면서 위로 자기력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위에다 n극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 2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 첫 번째, n극이 다가오면 싫어. 위에다가 n극을 만든다. 위에 n극 만들려면 전류를 흘려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n극인 이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게 싫으니까 윗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위에다가 n극을 만들어야 한다. 2가지 모두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불러줘요. 쌤이 여기서 얘를 왜 이런 성질을 가졌다고 말하냐면 n극을 그래서 가까이 왔더니 전류 흐르면서 자기 막 밀어내잖아. 자석이 어떨까? 마음이. 자기 밀어내니까 아프겠지. 삐졌어. 간다? 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는 장면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야.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n극이 가까이 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갈게. n극이 도망가는 거야 지금. 그것도 얘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것도 싫어해. 아까 다가오는 거 싫어했지. 멀어지는 것도 싫어해. 그럼 여기 무슨 극 만들어야 돼? n을 땡기려면 s극을 만들어야 돼. 이건 s. 반대쪽이 n극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까랑 전류 방향이 반대로 전류가 흘러요. 반대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죠. 이렇게 모르겠네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하겠죠? 반대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 검육의 눈금도 아까 오른쪽이었는데 이번엔 왼쪽으로 띡 돌아가고 있죠? 그죠? 하루만 짐 싸자. 3강의실 가자. 얼른 짐 싸자. 여기 훨씬 더 나을 거야. 일어나 빨리.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면 강의가 안 될 거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쌤 알려줄게. 잠깐만. 이따가 쌤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리죠? 빨리 와.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같이 졸리고 있었어. 자, 코일의 무슨 성질? 이것 같은 성질. 야, 선생님 약간 옛날에 여자친구한테 고백했을 때 모습 생각났어요. 선생님이 용기 내서 고백을 합니다. 다가가요. 나 좋아해. 뭐야. 꺼져. 밀어냅니다. 왜? 남자친구 사귈 마음 없어. 그래? 알았어. 돌아서는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린지 알아요? 남자가 저러냐? 바보냐? 진짜. 용기? 됐어. 다가가면 밀어내고요. 가면은 또, 바보냐? 땡겨요. 뭐라고? 이렇게 약간 그런 밀당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가가면 밀어내고요. 멀어지려고 그러면 다시 땡겨야 되니까 S극을 만든다.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요. 다가올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멀어질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완전 정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검육의 눈금 반대로 왔다 갔다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다면 자석을 가만히 놔두면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야. 왜 그럴 수 있냐?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코일 입장에서 변화가 있어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전류도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 그래서 풍력 발전이 뭐냐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려 원래 터빈이라고 하는데 돌리면서 코일과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 만들어지는 겁니까? 코일에. 수력 발전은 뭐야? 물을 떨어뜨리면서 물이 터빈을 돌려. 터빈이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 화력 발전은 뭐야?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 수증기를 고압으로 칙 쏴서 터빈 돌려. 왔다 갔다. 결국 목적은 뭐야?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터빈을 돌리는 방법에 따라서 풍력발전, 수력발전, 화력발전 불러지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은 뭔지 알아? 우라늄이라는 원자력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터빈 돌리는 거야. 수증기로. 똑같습니다. 재료가 뭐냐,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발전의 이름만 달라지는 거지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똑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한 가지 방법을 더 배우긴 해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과학자에 의해서 한 가지 방법이 더 고안이 됐고 그 방법이 바로 미리 얘기할게.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태양광 판넬 갖다 놓고 전기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건 뭐가 돌아가지 않아도 전기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전통적인 방식.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 방식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기가 만들어진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 기구,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발전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발전기의 원리가 이거야. 발전기. 여기 회전날개 보여요? 회전날개. 이게 터빈이야. 터빈이 막 돌아가면 누가 돌아가? 이게 뭐야? 얘가 자석이고 얘가 코일이죠. 자석과 코일. 여기는 코일이 막 돌아가죠. 코일이 돌아가든 자석이 돌아가든 어쨌든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코일에 변화가 생겨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기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발전기가 이런 원리로 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 전기 에너지라는 건 뭘 가지고 만드는 거다? 회전날개가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이 켜지고 있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슨 에너지로 또 전환시키는 거예요? 얘는 빛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네요. 즉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를 만들고 전기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 파트의 전환이야.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생각했던 얘기죠.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전부 다
터빈을 돌려서 결국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맨 마지막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슨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인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볼게요. 수력발전은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떨어뜨리니까 물의 운동 에너지로 먼저 바꾸는 거야. 그 물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니까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 역학적 에너지가 마지막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중간에 구멍을 뻥 뚫어놓고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 채울 수 있겠죠.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화력발전소는 자 아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걔네들이 물질이죠.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화학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야. 쌤이 아침 밥을 먹었어. 밥 속에 저장된 에너지가 뭐지? 밥 에너지 그러면 안 돼요. 화학 에너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니까. 그래서 연료 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태우죠. 태워서 뭘 끓여? 우리 물을 끓인다 그랬죠? 물을 끓이니까 수증기를 만들고 수증기를 고압으로 칙 쏘는 거니까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거 갖다가 이제 발전기를 돌리잖아.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다음에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풍력발전소는요, 바람이 가지고 있는 붕 움직이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주는 거죠.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바꾼 다음에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같은 원리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두 그림 봐봐. 요 그림 봐봐.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완전 달라. 위에는 뭐가 없냐면 건전지가 없죠.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불이 켜져 있죠. 바로 방금 배운 발전기야. 얘가 막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터빈 달려있는 거 보이나요? 터빈이 돌아가면서 코일이 막 돌아가고 코일과 자석 사이 거리가 막 바뀌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이야. 이건 발전기 그림이야. 대충 보고 이거 발전기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이 코일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서 코일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생기죠. 여기도 자기장인데 얘도 자기장 만들면 자기장과 자기장이 상충되면서 밀어내겠지. 웅 밀면서 얘가 윙 돌아가요. 전기를 걸었더니 돌아가는 장치 전동기라고 써요. 전동기. 전기를 걸어주면 움직이는 기계장치. 근데 이 전동기라는 말보다 우리 무슨 단어가 더 익숙하다? 영어 단어. 모터입니다. 모터가 전동기야. 영어가 더 익숙해. 모터는 전기를 걸면 윙 돌아가는 장치가 모터잖아. 모터. 바로 세탁기 윙 돌아가고요. 선풍기 윙 돌아가는. 다 전동기를 이용하는 전동기.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 잘 구별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야. 그림 잘 구별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똑같은 자석을 둘 다 플라스틱 관에서 떨어뜨릴 거야. 얘는 플라스틱 관만 있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석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질 겁니다. 맞죠? 그럼 얘는 어떨까? 떨어지면서 N극이 다가와. 여기 코일 감겨있죠? N극이 다가오면 코일이 걔를 좋아해 싫어해. 위로 N극 만들죠? 뭐야 꺼져! 그죠? 내려오다가 N극이 위로 미는 힘 때문에 좀 주춤거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예 안 내려오잖아요. 중력이 더 세니까 얘가 미는 자기력보다 중력이 더 세니까 밑으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얘가 방해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얘보단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긴 되는데 얘보다 전환이 덜 되죠. 다시 말해서 얘도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100, 나중에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로 바뀌었냐? 100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면 너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난 느린데요. 60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에너지 다 어디 갔어? 얘는 1로 다 전환됐고 얘는 에너지 어디 갔지? 나머지 40 어디 갔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이때 발생된 전기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문제입니다. 얼마야? 40만큼이지. 40만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예요. 바로 코일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지. 무슨 현상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맞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됐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좀 덜 생긴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개념 쏙쏙 문제 먼저 풀고 갈게요. 해봅시다.